자, 여러분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총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취득세는요, 자, 나한테 등기 전 안 됐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게 되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그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취득한 때 취득자가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취득한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납세 의무 구체적 확정.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세금 내면 납세 의무 소멸하죠.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까? 과세의 기준일이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날짜로 하면 정확히 언제입니까? 6월 1일. 6월 1일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어느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 지자체장, 과세 주권자,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하는 때 결정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국세에서는 원칙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고의소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등등. 그 다음에 소멸. 자, 결정함으로 인해서 종부세 납세 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됐고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자, 또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어느 때 소멸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올해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소멸보다는. 그럴 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등기 등록한 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후 30일, 60일 경과하는 때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그 다음에 재산세, 층구, 소방분 또는 시험에서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본 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고,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 성립식이 언제입니까? 다 과세 기준일. 날짜로 언제입니까? 6월 1일 날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일부요. 사업소분 주민세하고 개인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득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시군군의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소득세가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해요? 원칙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서 납세 의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교육세, 동호천특별세. 얘네들은 다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특별세 뉘집 자식입니까? 족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부가세들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들 부가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기준 6월 1일 날 납세무 성립하고, 농어촌 특별세 얘가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입니까? 과세기준일 언제요? 6월 1일 날. 자, 부가세는 그때 다릅니다.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다 본세를 따라하고,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12월 30일. 그래서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날짜로 땡땡 12월 31일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과를 절 보셔야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겁니다. 안 따라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세무 성립시기 다 봤습니다. 우리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자,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자, 납세무자가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 확정해요? 과세 주체, 과세권자,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다 같은 말입니다. 과세 주체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원칙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때 다르죠. 본세 따라서. 자,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보통징수한 애들. 국세에서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는 역시 농특세에 따라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부가세는 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자, 우리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멸 사유, 납부, 충당되어질 만큼 소멸하고, 부가 취소,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샥 효력이 없어지고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요. 5가지 소멸 사유입니다. 제척기간은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그래서도 옛날에 세금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는 거고요. 소멸사유 아닌 거, 납세일의 사망, 나나 죽으면 다 끝나지. 안 끝난다고 그랬어요.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무는 상속인의 규로 승계돼서 소멸사유 아닙니다. 납세일의 사망. 부가 철회요.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서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어서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 아니고, 법인이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이라고 합병했다고 A법인 세금 납부하는 거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소멸사유인 거 5가지와 아닌 거, 납세일의 사망, 부가 철회,
법인 합병 등과 구별합니다. 소멸세 아닌 거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 어떻게 외웠습니까?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그냥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서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치면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에? 외울 수 있잖아요. 10년, 7년, 5년,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웁니까?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입니다. 다만 지방세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인데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요.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자, 어떤 사람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은 사기쳤을 때 10년. 그런 경우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지나면 이거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5년. 재산세 같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요.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데 지방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몇 년? 5년. 5천만 원부터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되고 국세는 금액이 달라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취득세로 넘어가서 우리 취득세 실질과세 원칙이요. 납세무의 실질 귀속,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첫 번째 사실주의 과세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현황부과 원칙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는 거.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것들. 취득세 취득이 뭐냐고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래서 왜 안 따라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근데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과 취득세 취득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을 본다 X예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특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겨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형식 취득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그 다음에 간주 취득용으로 또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결정으로 자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하고 원시 취득이요.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머리글 짧아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차, 기, 항, 산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헷갈리면요, 원시 취득,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취득세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지만 차, 다 같이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나눠지는데, 취득세요. 자,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는 거.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식용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봅니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죠.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니지만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대상 물건,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서 취득세 부과된다. 단 이 과점주주 주식 취득은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납세무 없다.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주로 참여 안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하고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 시는 제외한다. 과점주주란 자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의 주가 합쳤을 때 전체에서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주입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 아니에요. 또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들 연대 납세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취득세상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자, 갑니다. 그럴 때 건축물 범위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얘네들은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차기 항선, 얘네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승계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 자, 어떻든 간에요, 얘네들.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포항 영일만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요 헷갈린가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상 보세요. 한번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포항 영일만 가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유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살을 내리는 추위가 있어야지 봄꽃의 향기는 더욱 짙고 아름답겠고요. 처음 공부하는 내용들이 버겁고 불편하게 다가오더라도, 자, 봄이 되면 싹이 트일 것이고 여름을 지나면서 무성한 나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힘차게 박수를 쳐서 쫙 이렇게 뭔가 이게, 예? 인강수 학생이 볼 때 뭔가 팍 박수가 나와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